안녕하세요. 오늘 11쪽 아래쪽에 3번 지질부터 할 차례죠.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생물의 구성, 다시 생물의 특성 공부했었죠. 그래서 개체 유전상과 종족 유전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족 유전상의 생식, 유전, 적응 및 진화 이렇게 배웠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생명현상 연구 방법, 특히 연역적 탐구 방법을 제가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의 순서를 꼭 기억하시라고 했고, 그래서 균합적 탐구 방법과 다른 것은 가설을 반드시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탐구 설계 및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대조군 설정해야 되죠. 대조군을 설정하는 것은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이러스 공부했었는데,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모두 다 갖고 있다. 그래서 무생물적 특성을 먼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생물적 특성으로는 세포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물질 대사를 스스로 하지 못한다. 이유는 효소가 없다. 그리고 생체 밖에서, 세포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 그리고 생명현상은, 생물의 특성은 세포 내에서만 일어나는데, 증식, 생식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증식, 유전, 돌연변이, 적응 및 진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어쨌건 간에 생물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DNA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RNA를 갖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리고 생물은 이제 생물의 구성 체계를 보면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조와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 그리고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 그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암기하셔야 되고, 식물과 동물만 따졌을 때 식물에만 있는 단계가 조직계, 그리고 동물에만 있는 단계가 기관계 배웠고요. 그리고 식물의 기관은 생식기관과 영양기관이 있고, 생식기관에는 꽃, 열매, 종자, 그리고 영양기관에는 뿌리, 줄기, 잎,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조직은 크게 네 수로 나눌 수 있는데, 상피조직, 결합조직, 그리고 근육조직, 신경조직,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생물을 구성한 기본 물질로서 우리 인체 내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은 물, 약 70% 정도가 물이죠. 그래서 물은 극성을 띠고 수소결합을 하고 있고,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물 분자의 독특한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물은 극성을 띠고 있어서 극성 물질들을 잘 녹인다, 물질 운반에 적합하다. 그리고 비열이 크다, 또한 기여화율이 크다. 그래서 체온 유지에 적합하다. 그리고 배운 것이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은 CH5로 구성되어 있고 에너지원이 되고 1g당 4kcal를 낸다 그랬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종류는 단당류, 그리고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단당류의 대표적인 거 포도당, 그리고 과당, 갈락토스, 그리고 그 단당류가 두 개 모여서 결합된 이당류에는 엿당, 설탕, 젖당 등이 있고, 다당류에는 녹말, 글리코겐, 그리고 셀룰로스가 있다고 배웠죠. 이제 지질 진도 들어갑니다. 영어 리피드를 번역한 겁니다. 리피드, 지질이라고 번역하고, 그 지질에는 중성지방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은 이 중성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지질이 있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이 붙어 있죠.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인지질이라고 하고,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있죠. 즉 콜레스테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부할 겁니다. 지질 역시 CH5로 구성되어 있죠.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한 분자에 3개의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글리세롤 한 분자에 그리고 3개의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 녀석 에너지원으로 쓰이죠. 얼마만큼 에너지원이냐면 1g당 9kcal,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 영양소. 우리 영양소를 크게 주 영양소와 부 영양소로 나눌 수 있는데, 주 영양소라고 부르는 것은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주 영양소에 해당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탄수화물, 그리고 오늘 배울 지질, 그리고 또 오늘 배울 단백질, 그래서 탄단지 순서대로 암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는 탄수화물, 지질, 그리고 단백질 순으로 나와 있지만 탄단지 순으로 외우고 각 1g당 449kcal를 냅니다. 1g당 449kcal를.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것은 지방이지만, 지방이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탄수화물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먹는 것은 탄수화물. 그런데 우리 몸에는 가장 적게 존재하죠.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을까? 자기 몸을 생각하니까 지방이 제일 많을 것 같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단백질이 가장 많죠. 숫자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략 16% 정도 되고, 지방이 14% 정도 되고, 탄수화물은 1% 미만이죠. 가장 많이 먹는데 가장 적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쓰고 남는 것은 지방으로 바뀌죠. 그리고 살찌는 것이 물론 단백질, 지방 많이 먹어도 살찔 수 있지만 주로 탄수화물 때문이죠. 이제 단백질 먹으면서 단백질은 많이 먹어도 살 안 쪄. 과일 먹으면서 채소 먹으면서 채소 많이 먹으면 살 안 쪄. 채소는 많이 먹어도 괜찮아. 거짓말이야. 많이 먹으면 살쪄요. 우리 영양소 중에서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게 있어. 요거 말고 물은 영양소지만 에너지원이 아니죠. 물은 에너지원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영양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물,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무기염류, 비타민 이렇게 있습니다. 이 6가지 중에서 물론 이제 핵산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핵산은 여기 느낌 뭐하죠? 그래서 별도로 핵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이 중에서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물, 무기염류, 비타민, 그리고 핵산 중에서 유기물은, 우리 지난 시간 유기물의 뜻 공부했었죠. 유기물 무엇을 갖고 있는 물질?